차가 가장 나를 빨리 가난하게 만들어요. 근데 서울에 산다 그러면 굳이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처럼 보이면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옷도 비싼 거 사야 되죠. 시계도 비싼 거 사야 되죠. 신발도 비싸야 되죠. 어떤 젊은이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10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보죠. 그거는 돈이 많고 조건을 떠나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 가치를 따질 줄 모르는 사람이죠. 진정한 부자는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처럼 보이려고 뭐 비싼 운동화 사고 그런 거는 좀 안타깝죠. 그건 부자의 라이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철학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냐, 내가 돈을 지배하냐, 돈이 나를 지배하냐. 그 차이예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멋있게 보이고 싶고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싶고 돈을 함부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고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걸 부러워했기 때문에 또 빚내서 가다가 또 망하고 하잖아요. 보니까 목숨도 많이 끊고 하던데 그게 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복리의 마법이에요. 처음에 10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데 10년이 20년 되고 30년 되면서 기하급수처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근데 나 1년 안에 뭐 얼마 벌고 뭐 3년 안에 얼마 벌고 그거는 굉장히 망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여유 있게 즐겁게 라이프 스타일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내 주식이 쌓이고 있어. 그런 여유가 필요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부모가 사교육비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물림하죠. 그러니까 없는 돈 다 해갖고 아이들 공부 학원에 내는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죠. 돈을 일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땅에다 묻는 사람, 버리는 사람들. 잘못된 투자지. 잘못된 투자.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걸 투자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국영수 잘한다고 부자가 될까요? 아니지. 창업하라고 해야지. 네가 너 보스가 돼야 된다. 왜 꼭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당연시하기?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당장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취직은 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게 유일한 라이프로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성이 없는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그것도 출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길은 만 가지 길이 있거든. 부자 되는 건 쉬워요. 시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서 취직을 잘해야 된다 하는데 취직을 잘하는 라이프는 부자가 되는 라이프하고는 점점 멀어지죠. 부자들은 다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거 하는 사람이죠. 아이들한테 굳이 학원 가서 공부 잘할 필요 없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너무 편한 걸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잘리지 않는 거. 근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그거를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나라 경제도 문제가 되고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올 거야. 일본은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엄청나게 새로운 기업이 엔비디아도 나오지 뭐 아마존도 나오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공부 잘하는 교육은 그거야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교육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교육. 한국은 로봇을 키우는 거예요. 그 경쟁력이 다 없어요. 그냥 학원에 가서 똑같은 생각만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 명씩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경쟁력이 하나도 없죠. 기업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취직하려고 그러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은 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일률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규형수 푸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그냥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하겠죠. 앞으로는 로봇이 진짜 사람을 대체할 거거든. 그러면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하고 로봇하고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봇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죠.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기업들은 다 해고할 거예요. 로봇이 대체할 텐데.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든가 전혀 다른 거 하는 사람이죠. 옛날 생각하고 하던 직업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거 지금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10억을 버나 1억을 버나 라이프 스타일은 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10억짜리 번다고 해서 운동화 100만 원짜리 안 사거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한국은 그런 사람이 많죠. 샤넬백도 사고 막 그렇게 막 1000만 원짜리 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미련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요. 부자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흑인들은 계속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미국의 유태인들이에요. 흑인들이 엄청나게 소비하는 걸 아니까 흑인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뭐가 유행한다. 흑인들은 전부 그걸 써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부자가 되고 흑인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인구가 미국 인구의 25%거든요. 다 가난하잖아요. 유태인은 2%밖에 안 돼요. 근데 부를 다 갖고 있어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유태인은 돈을 일시키는 사람이고 흑인들은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요새 흑인들도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 블랙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흑인들도 창업하자. 흑인은 창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돈만 생기면 쓰고 한량처럼 살았죠.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랙 캐피탈리즘. 한국도 K 캐피탈리즘이 돼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가난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금융교육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자산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되는 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흑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갔을 때 흑인 동네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근데 흑인들은 엄청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그 흑인은 가난해지고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했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뭐예요? 배가 아프니까 강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 강도들한테. 근면에서 돈을 버는 걸 모르고 흑인들은 그거를 강도질해서 뺏으려고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차린 이유가 금융교육 때문에 차렸어요. 우리가 전국으로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 가지 말라. 우리한테 오면 금융교육하고 주식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 같이 하자. 그런 걸 이제 시작했죠. 한국에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액션이에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거 희망이에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걱정이 많죠.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취직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엔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이 나를 멋있게 보이는 걸 하도 중요하잖아요. 넥타이 메고 대기업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 또 노준비 일찍 가서 유리하다. 마라톤 지금 출발해라.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매스컴도 안 가르쳐주죠. 뭐라고 그랬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떠나라고 그랬지. 너한테 상 주라.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굴까요?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책임 누가 지죠? 아무도 안 져요. 근데 사람들 그걸 믿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죠. 가난이 대를 잇게 되고 부자가 대를 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죠. 우리 애들 창업하라고 가르쳐야지. 그리고 유태인처럼 내 아들이 잘 되고 또 내 손자도 잘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국민연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은퇴하지 못하는 그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70대가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더 이상 일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돈 때문에 일하게 되면 불행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노후 준비가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 정도는 있어야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죠. 보통 얘기하는 게 내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돼요. 그게 1년에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럴 때 내가 모아놓은 돈의 이자라든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한 4%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 나오면 원금의 훼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얘기하면 25배지. 근데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가 60이 됐을 때는 또 물가 상승 감안하면 지금 5천만 원 월급 노후 준비하는 게 1억이 늘어나겠죠. 1억으로. 그러니까 1억에 25배라고 생각하면 25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죠. 대부분 그런 걸 안 하지. 경제 위기가 올 때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IMF 예를 들면 빚이 많아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빚을 감당을 못할 때예요. 그게 부동산에서 많이 왔죠. 지금 중국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것도 부동산의 하락이에요. 대부분의 위기는 부동산에서 왔어요.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지금 전부 부동산에 몰빵하잖아요. 그게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IMF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이 빚이 많은데 다 단기 부채였어요. 매치가 안 된 거예요. 프로젝트는 롱텀이고 근데 이거 단기 부채니까 은행에서 외국은행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돈 못 버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엄청나게 하락이 왔고 미스매치 된 거고 한국 위기가 온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때문에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일본도 그랬고. 그러니까 버블이 끼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을 빚을 져서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만약에 10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랬거든요. 미국도 버블이 엄청나게 꼈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부동산 하락으로 와서. 대부분 빚을 못 갚아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빚이 없으면 위기가 와도 견딜 수가 있죠. 빚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이 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붕괴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듯이 한국의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 게 개인들이 어려워졌을까? 부동산에 몰빵한 거예요.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부동산은 무조건 돼.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요새 한국의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조건 그렇게 상가를 사면 노후준비 될 거라고 착각을 했죠. 그게 버블이 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부동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이 있게 되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정이 너무나 무리해서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 위기로 올 수 있죠. 왜냐면 그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에 매달리게 되면 그게 위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게 되죠. 집단적으로 망하게 되죠. 그걸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훈련을 해야죠. 남들과 거꾸로 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들이 전부 학원 갈 때 우리는 학원 안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국영수가 왜 필요하지?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좋아하는 애들만 하면 되지. 왜 온 국민이 나서서 국영수를 잘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그 옆집 따라가면 되겠지. 그 집단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그게 국가의 문제가 되죠. 빚이 돼버리고 결혼 안 하게 되고 자살률 높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라톤 뛰는 건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 어렵게 생각해요. 왜 취업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 내가 꼭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돼요. 내가 1인 기업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벌 생각을 아예 안 하죠. 대학교만 좋은 데 나오면 그때 또 취직하면 되겠지. 그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창의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제 무조건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데만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만의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교육 시스템. 무조건 국영수 잘하면 출세할 거다. 그러면 신분 상승이 될 거다. 착각을 하게 만들죠. 과거에는 IMF 때 그때 경제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같은 재산이라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내 재산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건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사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환율을 올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낮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펀더멘탈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은 꼭 경제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가장 그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자율하고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계속 내리려고 노력을 하죠. 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다행히도 한국 주식은 아직도 비싸지 않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죠. 뭐 AI라든가 반도체에 다시 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제조업에 생각하지 못한 호황이 또 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법이 개정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가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을 예를 들면 그 플라자 합의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환율이 너무 일본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다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환율을 낮추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막 올랐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막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안정되게 조금씩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신뢰감을 주죠. 근데 너무 환율 때문에 막 우리 한국의 가치가 떨어졌다. 화들짝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투자의 매력이 떨어졌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같은 한국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살 때 옛날에 2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주 반밖에 못 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환율이 이제 1600 될 거야, 1700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거를 내가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 나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계좌 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단 S&P 500이나 코스피 200 반반씩 사봐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20년 투자해야 되겠다. 30년 투자해야 되겠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로 착각을 해요. 주식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해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 사고 파는 걸 한다든지 또 이 차트를 본다든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말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저 사람은 전문가일 것 같아. 그 사람 말을 믿는다든지 그걸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투자하고 내가 이 기업을 소유하고 싶으냐. 많잖아요. 내가 이 회사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아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코스피 200을 산다. 그럼 처음에 10주, 내일도 10주, 모레 5주. 그렇게 해서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10,000주.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주수가 10주로 시작했지만 그게 10,000주가 되잖아요. 10,000주 곱하기 가격을 따지면 그게 이제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한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매스컴에 너무너무 막 이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고 혼란하죠. 또 미국의 이자율이 내릴 거고 올라갈 거고 그럼 한국의 환율이 어떻게 될 거고 물론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모른다고 내가 주식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노후 준비는 후야.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나무를 심거나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계좌도 열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함부로 돈 쓰지 말고 함부로 그런 고급 식당 가지 않고 비싼 자동차 사지 않고 자동차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있다 그러면 정말로 중고차를 사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가능한 한 투자할 돈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에 대한 생각, 투자에 대한 생각, 근데 집에 대한 집착 이런 거 필요 없죠. 젊은 사람들은.